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시원하게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님은 막 스튜디오로 지금 뛰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노웅래 의원님. 예. 일단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이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 명단,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 12명이 포함됐습니다. 보니까. 예. 민주당처럼. 근데 이제 윤희석 의원이 포함됐는데 사퇴 선언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후폭풍의 시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좀 악어의 눈물같이 보여서 특히 이게 또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또 내노란물처럼 보이는 것도 이거 참 그런데요. 어제 윤희숙 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나는 임차인이다라고 해서 우리 임차인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또 이제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고 하니까 참 이게 두 얼굴을 가진 우리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우리 국회 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윤희숙 의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는 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의원직 사퇴도 하고 또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다 그런다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요. 잘못이 없다 그런다면 의원직 사퇴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대선 불출마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다 그런다면 사퇴하지 말고 당연히 먼저 수사에 당당히 응해서 진실을 가리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래야 본인의 명예도 되찾는 거고 또 부모님의 명예도 되찾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참 납득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냥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하나 속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연치 않고 이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홍문표 의원님 들어오셨죠?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방금 좀 들으셨겠지만요. 윤희숙 의원의 눈물의 사퇴 선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의 본질. 노웅래 의원께서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가장 국회에서 전면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가족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건 양심의 문제다 해서 의원직까지 던진 것이 전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덧붙여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정황들이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정치형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수사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180명의 여당 또 우리 104명의 야당 이게 어쩌면은 이 권익위원회에서 똑같은 잣대로 12명씩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부분도 많은 시중에서 사람들이 의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당과 야당을 짜맞추려면은 이 여당은 한 20명 정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권익위원회 또 위원장이 민주당 핵심 인물이 이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허물로 인해서 좀 더 형평성과 공평성을 좀 지켰으면은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랑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어제 인터뷰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12명 대 12명. 이거 끼워 맞추기 조사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온 걸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도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노웅래 의원님, 방금
홍 의원께서는 그랬습니다. 그럼 원래 이 양당 그 의석수를 봤을 때는 예. 그 민주당은 20명이 나와야 되고 예, 이거 보면은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기계적으로 맞추면 그렇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근데 이제 당의 그 본질이 두 당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본다 그런다면 예. 우리 저 국민의당은 부자당이요. 부패당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한 50명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예. 12명밖에 안 나와서 네. 이제 정말 이제 부자당 부패당이 아니고 이제는 네. 수권 정당으로서의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래서 건강한 야당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해서 조금 이제 달라지는 야당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하여튼 12명 이렇게 짜맞춘 것처럼 보이는 거는 하여튼 권익위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예. 지금 노 의원께서 또 이런 해석을 하시는데 이미 권력을 가진 당이 어느 당입니까? 권력과 부자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권력 이것이 이제 뒤에는 사실 부자가 뒷받침하고 또 여기다가 여기 권익위원장도 지금 민주당이 또 권익위원장이고 이러니까 이제 많은 오해를 받는데 저는 이번에 권익위원에게 한 가지 건의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야당에도 2달간 조사한 결과가 12명이라고 이제 생산해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당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서 당에서 또 그러면 이 유무를 가리라는 겁니까? 차라리 검찰 경찰에 곧바로 네. 이 문제를 조치를 해서 자기들 2달간 조사한 것을 수사를 해서 검경에서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더 옳지 이걸 당에다 통보해 가지고 당에서 또 이걸 걸르고 뭐 재생산하고 이걸 여론재판에 넣어놓고 나는 이 권익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권익위원회가 이거 직접 2달간 조사한 결과를 뭐로 당에 통보합니까? 직접 해버리죠. 검찰이나 경찰에. 굳이 저 당 쪽에 뭐 명단 줄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수사기관에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 자료를 넘기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 권력을 가진 소위 민주당이 이건 하나의 조작에 또 그리고 여론을 등립고 하려고는 하나의 이 조작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권익위원회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모든 권익위원회를 거치는 이런 거 조사를 본인에게 통보해서 본인이 승복을 해라. 그리고 여론을 묻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곧바로 민주당은 이미 4개월이 됐고 우린 2달간 조사한 것을 다시 당에 통보해서 거기서 또 재판을 하는 형식으로 걸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게 권익위원회가 지금 이제 12명 이렇게 문제 의원을 한 것도 짜맞추지 않았냐는 의혹을 받는 것도 오해를 받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 권익위원회는 지금 이제 조사를 하면은 수사 의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에다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하는데 수사를 의뢰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람을 12명에다 집어넣어서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럼 조사를 했다 그런다면 12명의 수사 의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공소시효 만료된 사람은 수사 의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12명 등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문제는 있고 법적 위반은 있지만 공소시효 지났으니 이 사람은 수사할 필요 없다라고 구분을 해서 그걸 알려줘야지 권익위원회 조사에 권위가 쓰지 지금처럼 공소시효된 사람도 집어넣어 갖고 수사 의뢰하는 식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런다면 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권익을 침해하는 권익위원회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권익 침해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해 소지 없도록 하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는 지금 야당 추천도 있고 여당 추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위원장이 여당 출신이라고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경찰에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무죄 혐의. 그러면 권익위원회가 이 2달, 석 달 조사해서 결국은 무죄가 됐다. 이 책임을 그럼 권익위원회가 지할 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권익위원회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어설프고
이걸 당에 또 되돌려서 또 인민재판식의 국민재판식의 과정을 거쳐서 또 고소고발하는 건 안 맞는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시죠. KDI 쪽도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민주당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두관 후보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먼저 노웅래 의원님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도 이제 의혹을 넘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는 건데요. KDI 외에도 이제 어제는 또 다른 의혹이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 의원의 친동생의 남편이죠. 제부죠. 예. 제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인 장모 씨다. 네. 장 씨는 2014년부터 기재부 장관 최경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이 윤 의원의 부친은 이 사위인 장 씨가 기재부 장관 보좌관에서 사임하고 2개월 뒤에는 예. 2016년에 문제의 세송지 땅 농지 구매를 해서 지금 땅값이 10억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윤 의원의 부친이 농지 3,300여 평 이걸 8억 2천만 원에 사서 예. 지금 시세가 2배 이상 올랐다 하는 것도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예. 이제 수사가 이제 확실히 돼야 될 거고요. 예.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 의원님 의견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관 의원이 제기를 해서 예. 다시 또 KDI라든지 주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권익위원회나 이제 야중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저는 그래도 자기들이 소위 사명감을 갖고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누가 지금 정치권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예.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말았을 때 이 주무기관에 이 존재 가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저는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 윤인숙 아버지의 문제가 지금 농지 아닙니까? 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지가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이것도 지금 560평 한 600평 정도를 불법으로 농지를 사저에 포함시켜서 매입을 해놓고 그거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더 참 말할 수 없는 그 우리가 피해를 일반인이 느끼는 것은 농지는 3년 이상 농사 진 후에 형질 변경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살지도 않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저에다가 포함시켜 놓고 6개월 후에 이거 매입하고 6개월 후에 형질 변경을 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에 그 정의가 있고 법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사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윤희숙 아버지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저는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김두관 의원이 과거를 들추고 주변을 할 바에는 예. 그 사법기관에 원칙을 맡기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과거에 이것저것을 연결해서 윤희숙 의원의 문제를 들추는 거는 이 문재인 대통령 것도 같이 들춰야 돼요. 예.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농지인데 누구 거는 다르고 누구 거는 못 다룹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언론중재법 개정안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국회 본회의가 지난 25일 그저께 예정됐다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이제 미뤄지게 됐고요. 이거 홍 의원님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좀 역할을 잘 했다고 봐도 되겠죠? 저는 박병석 의원이 했다고 예. 뭐 그것도 믿고 싶은데 예. 저는 민주당이 참 이런 부분은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새벽 4시에 날치기 한 건데 예. 이걸 그날 오후 2시에 다시 상정하는 거는 법으로 못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법사위원들 소위 이번에 새벽에 날치기한 행동대원들이 민주당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국회법을. 예.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실에서 예. 강력하게 이 조항을 항의를 한 거죠. 93조 2항입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이걸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국회법에 당일은 안 된다. 예. 하루 숙성을 시켜야 된다. 이 법을 들여대니까 의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를 본 의장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긴급히 저는 연기하다 보니
이제 당내에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청와대 모든 곳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터져 나온 거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30일 날 민주당 마음대로 못 올 겁니다. 그분들도 듣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을 텐데 180석이라고 해서 이걸 밀고 갔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닥칠 텐데 그렇게 힘의 논리로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국회의장이 결정은 했지만 그 배경은 소위 국회법 때문에 결국은 이걸 못 온 거고 국회법을 몰랐던 민주당 그걸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바람에 법을 어길 수 없어서 결국 오늘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회법 93조 2항 이거를 민주당이 잘 몰라서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사실은 이걸 이제 지적을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정을 해서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연기하게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노웅래 의원님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은 근데 그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오기영 의원도 그렇고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그 30일 글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라는 보통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계속 가는 분위기입니까? 그게 강행 처리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라는 구조가 이제 힘으로 이제 우리 홍문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합의가 안 돼서 다수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렇게 힘이 세면 셀수록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양새에 하면 안 되죠. 과정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더 논의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 끝까지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제 미디어 1차 단장을 했거든요. 미디어 측이. 그러니까 그때는 3월까지 처리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3월까지 처리했다가 지금 8월까지 왔는데 이제는 논의가 제대로 안 됐던 거는 야당 그 법안 소위위원장들이 논의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논의를 못한 거고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그동안 논의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처리할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관리하는 게 돼야만이 그래야지 이제 언론중재법도 저는 이거는 연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법을 갖고 지금 우리가 연석위원회도 연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토론회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수정안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 닫아놓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얼마든지 수정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게 있다면 고쳐서 우리는 표결에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오늘 연석회의 노웅래님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조정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래도 판단이시네요. 그럼요. 합리적인 우리가 이론이 있다 그런다면 얼마든지 저는 그거는 우리가 보완하고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도 이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은 방금 말씀하신 노웅래 의원 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오늘 아침 각 신문과 모든 것을 보니까 이상민 의원과 함께 지금 반대 의견 또는 조정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저는 이번 의총에서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이 법이 우리 국내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함께 가는 이 월드사회에서 이 국제적인 망신은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국경 없는 기자협회라고 우리도 참 종종 들어보던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일제히 지금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오늘 도야 각 신문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청와대 이야기는 어제 이철희 수석하고 송영길 대표하고 비밀리에 만난 것도 지금 신문 보도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지금 노웅래 의원을 비롯한 이 중진들이 또 이렇게 나서지 또 대선 후보라 오는 김두관, 박용진 또 이낙연, 정세균 이분들도 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제 25일 날 그 행동대원들 그 법사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 지침이 눈치만 보고 밀어붙여 놓고 보니 지금은 이걸 빼도 박도 못할 거예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정의로운 나라로 신뢰를 받는 나라로 가는 길은 그래도 180만 믿지 말고 이 국제사회 언론 그리고 많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듣고 조정하는 그리고 예.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오늘 의총이 됐으면 좋겠다고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선판 구도로 좀 넘어가 보시죠.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요. 그 JTBC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시행한 건데요. 8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 남녀 1,004명 대상으로 했고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 보니까 양강 구도로 지금 일단 요약이 됩니다. 그 다시 윤석열 전 총장이 3.4%, 이재명 지사가 20.7%로 나왔는데 자, 이 양강 구도 상황은 좀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먼저 이건 노웅래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그 윤 전 총장이 이제 국민의 힘에 이제 입당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던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일부가 이제 지지층으로 이제 돌아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 지지도가 견고하게 유지되려고 그러면 본인의 콘텐츠, 역량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벼락치기 공부라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정치를 쉽게 생각해서 준비도 안 하고 기본도 없는데 그냥 벼락치기로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나라를 구하러 나와오셨다 그러니까 네. 하여튼 벼락치기라도 얼만큼 난 잘하길 기대하는데요. 예. 하여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홍 의원께서는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은 여야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와서 국민에게 보이는 이와 같은 많은 언론과 또 자기들이 비전을 얘기할 때는 예. 국가적 대한민국의 비전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바탕에 오늘의 정책적인 얘기를 내놓고 예. 그다음에 사적인 어떤 의견도 내놓을 수 있는데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여당은 지금껏 그 여당은 그 후보들이 예. 이런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우리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번 대선 후보들이 지금부터라도 이 분명한 국가 간 이 비전을 좀 내놓고 예. 그다음에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이 정책적인 부분을 좀 내놓고 예.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심판을 받는 자세로 가야지 이거 남 헐뜯고 욕하고 그리고 뒷다리 잡고 그리고 국가 비전을 놓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는 소신은 없다면은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이분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후보더라도 여야 이 대통령 후보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예. 앞으로 정책적 논쟁을 깊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실까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현지인 이제 378명이 어제 일단 1차 입국했고요. 나머지가 이제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제 여론을 보면 또 찬반 논쟁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자, 지금 뭐 특별 기여자로 이제 체류하게 됐는데 먼저 이거는 노웅래 의원님. 예. 자, 뭐 박범계 법무장관이 사실 뭐 이분들 체류 기간 늘려주는 방안도 좀 시행령 고쳐서 이렇게 추진한 것 같고 보니까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안은? 그러게요. 우리 아프간 난민들 참 어려움 속에 지금 있는데요. 우리 예. 한국에 온 아프리카 난민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여론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을 난민으로 전 취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건 반문명적이다,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우리도 네. 이제는 이제 그만큼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도 있고요. 우리가 또 일제 강점기에 임시정부를 우리가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상하이에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때 중국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정부 못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임정여인들을 우리 난민으로 취급했는지 아니잖아요. 네. 제대로
우리 저 이익국가를 임시정부 요인으로 취급을 해서 우리 임시정부가 설치될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린 그런 면을 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온 아프가니스탄 분들을 예. 이 누굽니까? 이 대사관에서 또 우리 한국 병원에서 코이카에서 이런 데서 한국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지에 남으면 탈레반들한테 이거는 분명히 고초를 겪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 있다면 이분들을 돕는 것은 우리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항구적인 우리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헌법 정신에도 우리 부합하는 거고요. 예. 좀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정부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예. 적절했고 또 기동성 있게 아주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이 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380명을 한국에 돌아오게 한 것은 예. 저는 대한민국 이 정부가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단 용어를 네. 조금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는 특별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여한 자 이런 용어를 이제 쓰는데 예. 여기 지금 5세 미만 어린 아이들이 지금 100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0여 명이. 네. 이분들이 특별한 한국에 뭐를 기여했다는 것이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부분 지적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그냥 서둘러서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하질 말고 예. 이런 걸 꼼꼼히 한번 들여다봐서 특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이 어린 5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뭘 기여했겠어요. 그래서 좀 용어를 예.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 선택을 잘 하고 저는 인도주의적이나 아니면 과거 6.25를 우리가 보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 정부의 행동은 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 중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